황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DL 볼게요. DL. 자, 여기 은콩님이 DL 대해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너무 내려가기만 하네요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주가의 흐름을 알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선반영 되기도 하고 후반영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황 대표가 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자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자, DL 그런 차원에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종목을 추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회원님께서 여쭤보길래 한번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DL 연봉 한번 보면서 언제 그랬는지 볼게요. DL은 아마 이게 대림인가 그렇죠? 대림. 대림의 약자일 거야 아마. 자, 이렇게 보면요. 연간을 보게 되면 18만 원대까지 갔던 부분이 보였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10만 원을 안착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참 전에 한 20년 전에는 1200원대에도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추세대를 그리게 되면 오랜 시간에 이 주가의 움직임을 봤을 때 이 흐름을 깨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던 것은 작년에 코로나 때 모든 종목 같이 빠질 때, 웬만한 종목 빠질 때 대림도 DL도 저점을 찍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가의 모양을 보게 되면 좀 처지죠. 한번 보시면 그럴 만도 한 게 이렇게 수렴 구간에 들어가는 것도 뭐 이게 지나고 나서 그렇지만요. 이 부분을 보시면 오랫동안에 10만 원과 10만 5천 원을 안착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최근 10년간의 주가의 흐름이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5만 원도 깨지 않았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박스권에 놓여 있던 거죠. 그런 다음에 흐름의 추세대를 이기지 못하고 올해도 고점을 찍고 여기를 넘어가고 확인하고 했었으면 어떨까 했었는데, 이 부분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조금 주가가 밀리니까 빠지기만 하네요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요. 5만원대에서 얘는 10만원대 갇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주가가 탄력을 받으려면 오랜 시간에 내려오던 흐름과 이 10만원대, 12만원대 있던 이 저항들을 넘어가야 한 단계 높이겠죠.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지금 속해 있는 가격대가 최근에는 거래가 제일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제일 크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수렴의 형태죠. 그래서 연봉, 즉 시야를 넓게 볼 때는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요. 적어도 이런 매물대를 보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통과하고 지지하는 형태를 보고 영역을 확대할 때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거는. 제 강의를 뭐 좀 들으신 분이라면 이런 내용을 이제 어느 정도는 간파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얘가 만약에 5만 원대를 깨져서 논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매물 저항이 되니까 잘못하면 주가는 한없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DL은 수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마음고생을 하실 수 있을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되면 한 1, 2년도 옆으로 길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점을 일단 연봉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 두시고요. 자,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 자, 월봉을 보면요. 아까 연봉을 통해서 봤던 그 구간의 흐름을 이렇게 한번 다시 보게 되면 이런 수렴대가 있죠. 이렇게 수렴대가 있는데 여기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은 이 가격대를 안착을 못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5만원대 이거 빼곡하게 지지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유심히 봤었어도 이거는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진입할 때 조금 천천히 하셨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제 지나간 거니까 한 번 더 세세히 볼게요. 자, 월봉을 통해서 이런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주봉을 통해서 조금 더 파동의 구체성인 것을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면 저점이 높아지는 그림이 이제 더 조금 전에 봤던 것하고 뭐 별 진배가 없지만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저항대가 이렇게 3번 부딪히고 2번 부딪히는 부분이 보이죠. 그리고 여기를 보면 더 자세히 보면 이 전에도 부딪혔던 부분이 이렇게 보이죠. 올라가서 저항을 받았다가 지지를 받고 내려와서 지지를 받고 여기 지지를 받고 지지를 받고 지지를 받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 주가의 그 형태를 보게 되면 5만 원은 깨지 않으려고 하는 형태가 굉장히 강합니다.
반대로 10만 원에서 12만 원을 안착하지 못하는 모습도 또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더라도 파동 속에서 보면 상당히 갇혀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조금 한 템포를 늦춰서 보셨다면 이거는 여기를 항상요 올라갔다가요 지지하고요 다시 튕겨나가는 모습이 좀 나와야 돼. 이렇게 그냥 단순히 뚫렸다고 쫓아가는 게 아니고 단순히 밀렸다고 사는 게 아니고요 확인을 하는 게 제일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럼 이런 점에서 본다면 DL은 지금 현재 요 안에 좀 이렇게 수렴하는 구간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들을 차트 분석, 즉 가격 분석만 가지고 모든 걸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DL 한번 볼게요. DL을 보니까 중형주고 금융업, 아마 지주회사 홀딩스가 되니까 그렇겠죠. 코스피 200에 편입돼 있고요. 전일 시가총액이 1조 6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좀 규모가 있죠. 오늘 2.16% 정도 빠지니까 한 1조 6천억 정도 유지가 하고 있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DL을 최근에 이제 기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이 종목이 돈을 잘 벌고 있느냐. 이게 가장 의미가 있는 분석이니까 여기서 한번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최근에 어땠는지. 자, DL그룹, 건설, 석유화학, 에너지, 제조, 레저, DL 홀딩스라고 하죠. 이게 지주회사 합격이 되는 건데요. 자, 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 이 부분이죠. 재무 정보를 볼게요. 재무 정보를 보게 되면, 최근에 그 작년, 3, 4분기, 4분기, 올해 1, 4분기, 2, 4분기로 이어지는 실적을 보면 2조 2천억. 그 다음에 여기는 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5천억, 5,300억 매출액 구조가.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조금 뭔가 주는 느낌이 들죠. 분기 실적조차도.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좀 그런데 뭔가가 좀 주는 느낌이에요. 여기 보통 ROE가 25 정도를 유지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들락달락거리고요. 그죠?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불안정한 모습이 보여요. 최근에 분기 실적 내용이나 이런 거 봤을 때도. 자, 그러면 연간 실적 봐볼게요. 연간 실적. 자,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1조 2천억, 1조 그 다음에 9,700억, 그 다음에 이거 얼마죠? 1조 5천억 정도, 9조 7천억, 10조, 12조 이렇게 되네, 단위가. 12조 3천억, 10조, 9조 7천억, 그 다음에 1조 5천억. 이거 보시면요, 매출액 구조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이렇게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뭔가가 좀 불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하지 못하고 약간 대형주인데 조금 정체하는 느낌이 들죠. 물론 주가가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내려가거나 올라간 건 아닌데 워낙 그 대형주고 큰 회사잖아요. 코스피도 168위에 지금 있고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것을 한번 보게 되면 이것보다도 제가 이런 걸 봐볼게요. 저는 매출액 구조나 대형주잖아요. 이걸 봤을 때는 이게 갇힌 부분이 왜 형성됐냐라고 하면 실적에 대한 뒷받침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보면.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얘가 좀 밀린다 하더라도 얘는 5만 원대는 분명히 지켜요. 그죠? 그런데 지금 7만 원대, 5만 원대까지 황 대표 보면 좀 불안하잖아요. 자, 다만 기술적 분석이 일어난다면 이 트렌드는 또 한번 지켜질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가 전체적인 구도에서 한 중간쯤 되죠. 여기가. 지금 현재 가격대가. 아마도 이런 거는 그동안의 경험치를 봤을 때는 이렇게 걸쳐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DL은 지주회사잖아요. 특별히 뭐 그거보다 전체를 보는 거니까 그룹표를 보면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부담스러운 거겠죠. 그게 안 되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얘는 이 10만 원대를 넘어가면서 실적이 뒷받침돼야 주가는 탄력적으로 받을 거예요. 그 대신 워낙 대형주잖아요. 기본적인 그 구조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가를 이렇게 꼬라박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마음고생을 좀 할 것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늘 얘기 드리지만 기술적 분석이 모든 걸 다 말해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기준을 잡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이런 기준이 잡혀요. 일단 흐름의 기준이죠. 작년에 올라오면서 이런 기준. 그러니까 적어도 7만원 부분까지 일단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대신 여기 보시면 올라오면요. 여기 저항대가 형성된 부분이 9만원대가 보이죠? 여기 저항을 받았고 여기 저항을 받았고 여기 저항을 받았고 여기 저항을 받았고 그러면 얘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렴의 구간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일단은 만약에 주가가 죄송합니다. 목이 잠겨서요.
9만 원까지 와주시면 분할 청산을 하거나 비중을 줄여주는 이런 방법을 쓰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추가 매매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으면 황 대표는 추가 매매를 권해주고 싶지는 않거든요. 하더라도요. 여기 7만 원대 지지를 보고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요. 그리고 황 대표님 제가 사실은 여기 이 비싸게 잡아서 따라갔어요. 그래서 손실 좀 있어요 하시면 여기 추가하지 마시고요. 얘가 살린다면 만약에 그 들어가신 그 돈이 급하거나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면 바로 뭐 미술을 쓰거나 이런 게 아니고 조금 제가 여유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좀 봐야겠다 그러면 9만 원까지 다시 올 확률은 되게 높아요. 이런 거는 한 번 더 이렇게. 그래서 이 점을 한번 봐주시고 대신 여기 추가하지 말라는 거죠. 황 대표 높다잖아. 그러니까 여기 추가해서 난 줄이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만약에 추가하셨다 그러면요. 밀렸을 때 이런 식으로 이탈하잖아요. 그러면 반등했을 때 이 저항이 분명히 또 생겨요. 그러면 여기서 또 간다더라도 한참 또 돌아서 나가요. 시간이 또 걸린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래서 이 필드 공간이 굉장히 넓죠. 그 당분간은 DL은 이런 횡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9만 원까지 맞춘다면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요. 추가를 하더라도 7만 원 선에 하는 게 의미가 있고요. 당연히 5만 원까지 이건 굉장히 좀 넓게 봐야 돼요. 짧게 볼 수가 없어요. 이 공간이. 그래서 이 공간 이렇게 열고 이렇게 보는 게 어떻겠나 싶은 거죠. 이렇게. 이런 거 들고 있으면 정말 마음고생하죠, 여러분. 앞으로는요, 황 대표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죠. 그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들어갔어, 넘어가는 거 보고, 여기 들어갔다가, 여기서 좀 수익이 나고 있었는데, 이익 실현을 못해서 밀렸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는 뭐. 근데,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연봉에서부터요, 월봉, 그리고 주봉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일봉, 주봉, 월봉을 시야를 동시에 본다면, 여기까지만 봤었어도, 황 대표 생각은, 이 자리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간파했을 거예요. 여기를 안착을 못하면 걸릴 수 있겠다라. 그러면 분할 청산의 대상이 됐거나 아니면 빠져나오는 대상이 됐을 건데 그런 기준을 시야를 좁았다면 저게 잘 안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야를 지금 좀 넓혀보면 이 부분을 이탈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봐주시되 요거는 어쩌면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한 1년 이상도 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죠. 이렇게 보시면 조금 그래서 마음고생을 할 각오를 하고 버티시거나 아니면 9만 원 정도 왔을 때는 분할 청산 해주거나 비중을 줄여주는 그런 방법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시화가 되려면 올라가서 여기를 지지하고 그 다음에 실적인 모멘텀이 확보가 돼야지만 주가 탄력이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DL은요 가지고 계신 은콩님이 DL 내려가기만 합니다 하셨는데요. 뭐 폭락이나 이런 부분은 폭락이나 이런 가능성보다는 아마도 제가 보기엔 이 라인에서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쪽 필들이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너무 조급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만약에 또 제가 이걸 종목을 계속 볼 수는 없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황 대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때도 다시 한번 대답해 드릴 테니까 이 부분 즉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추세 때 그 다음에 전체가 이렇게 수렴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해서 차라리 저는 자본의 여유가 있다라면 천천히 보시는 게 더 어떨까 싶어요.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좀 9만 원까지는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였고요. 자,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준 갖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대형주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